안녕하십니까? 스트리밍 기술 도입 및 확산과 소비 형태의 변화에 대해 발표할 교육공학과 이정진입니다. 네,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사범대학 교육공학과 19학번으로 재학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 발표에 앞서서 발표 순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트리밍 서비스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스트리밍 서비스의 선두주자로 있는 음악과 영상 분야에서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세 번째는 이러한 스트리밍 서비스가 어떤 소비 형태에서의 변화를 주었는지 스트리밍 라이프라는 소비 형태를 중심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번째는 이러한 스트리밍 라이프라는 소비 형태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스트리밍 서비스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리밍은 영어 단어로 물 흐르듯이 연속되어 끊이지 않고 흐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어원을 바탕으로 스트리밍 서비스란 인터넷 기반에서 데이터가 끊이지 않고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서비스를 뜻합니다. 이러한 스트리밍 서비스가 성장하게 된 배경에는 기술 측면과 수요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할 수 있습니다. 기술 측면으로 보자면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인터넷 이용률과 이동통신 가입자 수가 증가했다는 점을 볼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로 2010년대에 4G가 도입이 되면서 데이터 전송 속도가 3G의 5배 이상이 되고 이에 따라 스트리밍 서비스의 활성화가 용이하게 된 기술 환경이 갖춰진 것이죠. 두 번째로 수요 측면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Z세대가 부상했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두 번째로 시공간의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이점을 배경으로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에 스트리밍 서비스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로 스트리밍 서비스의 선두주자라고 볼 수 있는 음악과 영상 분야에서의 스트리밍 서비스의 사례와 현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음악 분야에 대한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인데요. 음악 분야는 다운로드를 통한 디지털 음악 서비스라는 대표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음악 분야는 초기에 스트리밍 서비스의 시초라고도 불리우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실 법한 멜론뮤직, 지니뮤직, 벅스뮤직에 있는 스트리밍 서비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음악 분야의 스트리밍 서비스의 현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음악 스트리밍 매출액은 2012년 3억 달러에서 2017년 기준으로 66억 달러로 급격한 증가를 보였는데요. 연평균 55.2%라는 증가세를 보이면서 확산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영상 분야에 대한 스트리밍 서비스입니다. 영상 분야는 OTT 서비스라는 대표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OTT 서비스는 전파나 케이블이 아닌 범용되는 인터넷망으로 영상 콘텐츠가 제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OTT 서비스의 플랫폼은 단순한 콘텐츠 유통 및 공급을 넘어서서 이제는 제작에까지 참여하면서 시장의 규모가 더욱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여러분들이 즐겨보시는 넷플릭스라는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러한 비디오와 관련된 스트리밍 서비스의 현황은 전 세계 OTT 서비스 시장 규모를 살펴봤을 때 2012년 63억 달러에서 17년 247억 달러로 성장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연평균 31.4% 성장함에 따라서 음악과 함께 성장을 하고 있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스트리밍 서비스의 확산은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었을까요? 바로 스트리밍 라이프라는 새로운 생활 양식이 생겨나고 소비 형태가 바뀌고 있습니다. 스트리밍 라이프는 스트리밍과 라이프의 합성어로서 음악, 영상 등을 다운로드하지 않고 스트리밍으로 재생하는 스트리밍 서비스의 특징이 이제는 생활 양식으로서 확산이 되어서 음악, 영상뿐만 아니라 집, 차 등 다양한 분야를 소유하지 않고 즐기거나 경험하는 소비를 추구하는 라이프를 뜻하는데요. 즉 이제는 소비의 형태가 소유가 아닌 경험을 소비하는 시대로 바뀌고 있다는 점을 뜻합니다.
이러한 스트리밍 라이프의 사례로서 대표적인 것 세 가지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자면 밀리의 서재를 예로 들 수 있는 도서 스트리밍 서비스, 스페이스 클라우드로 예로 들 수 있는 공간 공유 서비스, 그리고 엑스박스 클라우드 게임 등과 같은 예시가 있는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카쉐어링, 보드게임 대여 구독 서비스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스트리밍 라이프라는 생활 양식이 확산되는 것에 대한 저의 생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트리밍 라이프 시대의 장점과 보완해야 할 점에 대한 저의 생각입니다. 스트리밍 라이프 시대의 장점은 단연코 한정된 자원으로 다양한 경험의 소비가 가능하다는 점이겠죠. 하지만 보완해야 할 점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스트리밍 라이프 시대에서의 윤리의식에 대한 재정립과 재고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음원 및 영상의 측면에서는 콘텐츠 불법 복제에 대한 윤리의식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할 것이고요. 대여, 렌탈 서비스에서는 대여한 물품에 대해 훼손하지 않는 것에 대한 윤리의식, 그리고 위생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로 스트리밍 라이프 시대의 전망에 대한 저의 생각입니다. 스트리밍 라이프 시대가 미래에 대한 중심 소비 전략으로 떠오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논제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사태 등의 시대적 흐름에 따른 일회성 유행에 그칠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이유로는 더 적은 돈으로 더 큰 만족을 누리고자 하는 무한한 욕망으로 인한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하지만 저는 앞서 말씀드린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스트리밍 라이프는 결국 하나의 소비 형태로 자리 잡아 소비 패러다임의 변화를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저성장 시대가 여전히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는 한정된 자원으로 더 큰 다양한 경험을 추구하는 가성비를 추구하는 소비 형태가 끊임없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더욱 적은 돈으로 더욱 큰 만족을 누리고자 하는 무한한 욕망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 발전과 맞물려서 소품종 다량 생산이 가능해짐에 따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다음 질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궁금한데요.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서 같이 이야기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스트리밍 기술 도입 및 확산과 소비 형태의 변화에 대해 발표를 진행한 교육공학과 19학번 이정진이었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